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완전 이미지 메이킹 잘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오면 안 되는 거야. 네. 잠시만요. 들어와서. 글. 이게 뭐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 잘 보여? 아,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아, 이게 브로드캐스트를 하니까 제가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려가지고, 네. 김지인 교수님께서 잘 들린다라고 카톡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저희 이제 공간 상단 쪽에 보시면은 이제 PPT 자료가 나오고요. 줌이랑은 좀 다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매진 엑스랩 10주년 기념 릴레이 토크를 지금 이제 처음에 류경 교수님 그리고 이제 김진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지난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아름이를 시작으로 이번 달에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이가 저를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2011년에 처음에 이매진 랩의 학부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류 교수님께 연구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배우고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는 서경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에서 이제 재직을 하고 있고요. Human 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La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 좀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대학원 때 연구실에서 겹쳤던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어떤 연구하는지 옆에서 다 보셨을 테니까 조금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대규모 온라인 학습 환경 속에서 액티브 러닝 그리고 어댑티브 티칭을 위한 인간 인공지능 상호작용이라고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드릴 순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즘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연구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온라인 학습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진행했던 연구들과 앞으로 좀 어떤 연구들이 되게 중요해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좀 너무 디테일한 측면보다는 조금 이제 큰 틀에서 발표를 드릴 거라서 혹시 세세하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잘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산업공학과로 학사를 진행을 하면서 류 교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를 진행을 하면서 HCI, 머신러닝 그리고 AR, VR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곳으로 이제 포닥으로 가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 과제도 진행했지만 이제 되게 좋았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과제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교육 쪽에 대해서 신기술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북미 쪽에서는 그러한 교육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작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응용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재밌게 하고 있는 연구들은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류 교수님께 너무 잘 배우셨겠지만 HCI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포닥 때부터는 특히 이제 딥러닝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제 휴먼의 인텔리전스를 딥러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능력을 증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던져왔고요. 의료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죠. 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그래서 VR 기반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서 여기 한결이가 있네요.
그 오른쪽 사진에. 그래서 한겨레에서 사진 찍는 거 많이 도와주고 했었는데, 그런 이제 VR 기반 치매 진단하는 연구를 지금도 이제 한국 와가지고 최근에 과제를 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AI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AI가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학생들이나 교수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 뭐 이제 온라인 수업들, 지금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대규모 온라인 수업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학생들, 여러분들 같이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 이제 딴 것으로 빠지기도 쉽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몰입감도 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는 세미나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청중들의 어떤 몰입 수준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미묘한 그 인터랙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근에는 이제 뭐 러닝 랩이 높아지고 있고 어치브먼트 갭도 높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2학기 때는 좀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몰입 수준을 잘 캐치해가지고 어댑티브한 티칭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몰입 수준을 잘 지원을 해줘가지고 액티브한 러닝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그 ACM에서 주관하는 Learning at Scale이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캐나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비디오 베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비디오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그런 온라인 학습에서 AI가 어떻게 학습자들 그리고 교수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연구했던 HCI와는 다르게 AI는 조금 되게 재밌는 점이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캡처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함으로써 좀 더 이제 기존의 방법론보다는 심도 있게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를 증강할 수 있다라고 가트너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IoT를 넘어서 가지고 뭐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좀 세미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들 두 가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교수자가 학생들의 몰입 수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AI가 도와줄 수 있을까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그 교육에 몰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AI가 도와줄 수 있을까가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뭐 UBC,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테크니온, 그리고 밴쿠버에 있는 이제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 연구팀들이 같이 좀 공동 연구를 많이 도와주셔서 데이터 분석도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로부터 펀딩을 받은 덕분에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던진 질문은 교수자들이 이러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도와주고 있고 혹시 교수자들이 추가로 원하는 것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최근에 그냥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해서 이제 교수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툴들을 살펴보면은 유튜브를 활용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봤을 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굉장히 이제 고수준에서의 애널리틱스, 분석은 잘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중에서 제일 이제 조회수가 높은 비디오는 이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비디오들을 학생들이 지금 이러한 트렌드로 보고 있다라는 큰 틀에서의 경험은 잘 제공을 해주는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비디오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얼마 정도의 몰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제공을 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돼 있었던 툴이 그 edX의 인사이트라는 게 좀 잘 돼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비디오를 이렇게 뭐 어떤 기간에 걸쳐 시청할 때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몰입 수준을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단점이 교수자의 수준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수자가 뭐 데이터 어널리틱스나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해가 높게 되면은 뭐 그러한 데이터들을 본인들이 잘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교수자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저희가 이제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해 줄 때보다 더 잘 해석을 못하고 그런 수준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스템들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랑 비교했을 때 IRB를 굉장히 쉽게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연구 윤리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서는 뭐 굉장히 개인적인 뇌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카메라 데이터라든지 라는 것들을 추적하기도 힘들고 그 추적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기도 힘든데요. 중국은 좀 이런 데서 굉장히 열려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AI 응용 연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보시는 거는 그 교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들을 다 트래킹을 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학생들이 많이 몰입을 못했는지, 어떤 순간에 학생들이 잘 몰입을 했는지 등등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종의 굉장히 simplified 된 형태의 EEG를 착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뇌파를 분석해가지고 수업 기간 중에 어떤 학생이 굉장히 이제 attention 레벨이 떨어졌는지 또는 전체적인 수업의 attention 레벨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등을 이제 가지고 실제로 교수자를 평가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 클릭 스트림 데이터라고 해서 비디오를 시청을 하면서 그 비디오를 뭐 클릭하는 것들, 비디오를 뒤로 넘기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현재 비디오를 활용을 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16분의 교수자분들을 모집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가장 큰 목적은 뭐 아까 보여드렸던 유튜브 애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 에드엑스 인사이트 같이 다양한 형태의 그 시각화 도구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시각화 도구들이 당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만약에 부족하다라면은 어떠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고 싶은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이제 오픈 엑셀 셀렉티브 코딩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뚜렷한 가설 없이 그 인터뷰 결과들을 기반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원하는지를 이제 추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출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이제 세 카테고리에서 그 정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튜던트 액티비티. 학생들이 그 비디오를 시청을 하면서 수업에서 어떠한 액티비티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튜던트 리터러시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 비디오의 컨텐츠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공부해야 될 것들을 잘 공부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올린 비디오에 대해서 퀄리티가 어떻다라고 느끼는지, 학생들이 비디오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비디오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어떠한 부분을 더 개선하면은 학생들의 학습이 더 향상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던지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에 스튜던트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그리게이트 된 레벨에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는 이제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개별 학생들 중에 혹시 뭐 문제 학생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하셨고요. 이제 스튜던트 리터러시나 비디오 퀄리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애널리틱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제작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느꼈던 점들이 그 인스트럭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데이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굉장히 인덱스하게 이해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인덱스한 이해를 저희가 제공하기에는 아직까지 학생들의 행동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연구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이 그 비디오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비디오에 몰입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수행한 연구가 이제 액티브 러닝 및 온라인 비디오라고 해서 온라인 비디오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그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몰입 레벨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하이퍼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해서 그 이제 비덱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가 표시가 되는데 비디오를 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디오를 이렇게 탐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채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필름 스트립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트랜스크립트라고 해서 비디오에 대한 텍스트를 저희가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Azure Cognitive Toolkit이라고 해서 그 Azure라는 그 클라우드 단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AI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어드밴스 시키고 또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새로운 또 툴킷을 제공하는 데 이번 연구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하이라이트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비디오를 읽다가 중요한 키워드들 혹은 중요한 패러그래프가 나오면은 뭐 하이라이팅을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하이퍼 비디오적인 역량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덱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툴을 만들었는데 그 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집이 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물론 이제 이 비덱스라는 툴을 만들긴 했지만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일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이제 실제로 그 비덱스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정제를 한 다음에 그 정제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딕셔너리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밴쿠버에서 공동 연구자들과 많이 싸우고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연구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한 이제 AI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데이터 엔지니어로서의 역량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부족하면은 이제 콜라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 당시에 이쪽으로는 콜라보할 파트너가 없어서 강제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의 역량도 발휘하게 되었지만 그런 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이론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몰입 수준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ICAP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그 취앤 와일이라는 분이 연구한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학생들의 몰입 수준을 인터랙티브한 수준부터 컨스트럭티브, 액티브, 그리고 패시브한 수준으로 레벨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패시브는 정말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봤다. 이 정도의 수준이 딱 패시브한 수준이고요. 액티브한 수준은 비디오를 보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멈추기도 하고 비디오를 다시 되돌려가지고 보기도 하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넘어가서 잘 모르는 부분부터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액티브한 수준입니다. 컨스트럭티브한 수준은요. 비디오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발전적인 공부를 하는 수준인데요. 특히 이제 저희 그 비덱스라는 시스템에서는 비디오를 보다가 특정 부분을 하이라이팅을 하고 그 하이라이팅을 한 데에다가 내가 이제 깨달은 점들을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해가지고 뭔가 태그를 달아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노테이팅 또는 하이라이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컨스트럭티브한 비디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서 그 다른 친구들, 동료들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인터랙티브한 거에 속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그 원격에서 비디오 기반 학습을 할 때 이 인터랙티브한 수준의 학습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연구에서도 그 퓨처워크로 지금 남아있고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에이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ICAP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비덱스를 통해서 수집되는 그 데이터들을 ICAP 프레임워크랑 이제 매핑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되게 어렵다라고 느꼈던 점은요. 그 흔히들 우리가 그 행동 데이터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떠한 하나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매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116명의 학생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학생들의 행동, 예를 들면 비디오를 멈추는 행동이 어떠한 그 몰입 목표를 가지고 비디오를 멈추는지를 매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매핑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1대1 매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컴플렉스한 멀티플 매핑이 나타납니다. 학생들이 비디오를 멈추는 이유는 비디오를 멈추고 잠깐 뭔가를 생각을 하고 필기를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비디오를 멈추고 쉬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예를 들면 비디오를 뒤로 감는 이유는 내가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분을 딴 생각을 하다가 놓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나의 단순한 골로 치환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표를 통해서 그러한 매핑 관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했다. 그래서 잘 분석 못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인덱스하게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개 중에 몇몇 개의 행동들은 키 인게이지먼트 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봤을 때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딴짓을 하고 쉬고 싶으면은 그 비덱스라는 것을 끄지 멈추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 파우징이라는 비헤이비어를 할 때는 저희는 이제 리플렉트라는 골을 할 때, 즉 학생들이 노트를 쓰고 싶을 때 또는 방금 본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을 때다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또 학생들이 비디오를 되감는다든지 아니면은 비디오 스피드를 줄이는 것은 뭔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clarify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연구를 통해서 특정 비디오 뷰잉 액티비티와 인게이지먼트 골과의 이제 매핑 관계를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뭐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까지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캐나다 쪽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학습 데이터들, UBC에서 수집된 블렌디드 코र्스 그리고 온라인 코र्스의 학습 데이터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합계도 387명의 학생들이 저희 실험에 기꺼이 참석을 해주었고요. 105일 동안 그 하나의 세마스터 동안 수집됐던 그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싱글 스튜던트 비디오 데이터 트리플렛이라는 것으로 이제 누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데이터가 이제 한 로우에 쌓일 때 하나의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떤 비디오를 언제 봤고 그때 어떠한 행동 패턴들이 어떻게 몇 번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고요. 그렇게 구축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멀티레벨 모델링이라는 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멀티레벨 모델링을 한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거는 이제 그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맥락들, 예를 들면 뭐 코र्스 위기라든지 이그잼이라든지 학생들이 아니면 그 비디오를 처음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재시청하는 것이냐 또는 그 비디오 듀레이션 같은 것들이 그 비디오와의 몰입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사할 때 가장 좋은 기법이 이 멀티레벨 모델링이어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significant 하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재밌게 비교를 해본 것은 온라인 코र्스와 이 블렌디드 코र्스. 블렌디드 코र्스는 온라인 코र्스는 이제 fully 온라인 코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학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블렌디드는 이제 온라인과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서로 합쳐져 있는 수업인데요. 이러한 수업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온라인 수업에서 조금 더 학생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코र्스 위크가 증가하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거나 아니면 전에 봤던 비디오를 다시 볼 때 그 리플렉트를 좀 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즉 말인즉슨 학기 초나 아니면은 시험 기간 이전에 또는 비디오를 처음 볼 때 조금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필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뭐 clarify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시험 기간에 이런 식으로 clarify를 많이 하는 패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견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것들을 그 시각화 도구, 즉 교수자들을 위한 시각화 도구에 적용을 했을 때 교수자들이 단순하게 뭐 이 학생이 리플렉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학생이 클래리파이를 많이 했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리플렉트를 많이 했는데 이 패턴은 콜스 위크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패턴이다. 따라서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이 클래리파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학생이 시험 기간에도 클래리파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언유저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조금 더 다채로운 설명을 통해서 교수자들이 학생들의 몰입 패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자들에게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서 학생들의 행동 데이터를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 비디오와 어떤 식으로 몰입을 하는지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비디오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을 하는 영역, 그리고 비디오에서 몰입을 하지 않는 영역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몰입을 하지 않는 영역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잘라내가지고 일종의 비디오 서머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재미있었던 점은 저희가 이제 그 비디오, 그 하이퍼 비디오 플레이어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비디오에다가 하이라이트도 하고 비디오에다가 필기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런 퍼스널한 노트북, 즉 노트 필기를 여전히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더 딥하게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니까 학생분들이 여전히 그 ICT가 많이 발달이 되긴 했지만 뭔가 피지컬한 노트북에 대해서 갖는 마음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피지컬한 노트북을 통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 마테리얼들을 정리하고 싶어하고 또 정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현재 또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하나 수행을 했고요. 또 이제 클릭스트림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저희 이제 한계점이라고 할 만한 게 그 데이터가 사실 이제 원앤원 매핑을 하기 쉽지가 않고 굉장히 이제 컴플렉스한 패턴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는 이것들을 조금 이제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원앤원 매핑을 통해서 파우징이라는 비헤이비어는 리플렉트라는 고를 갖는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좀 극복해보고자 이제 현재 시퀀스 마이닝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갖는 순서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라는 행동이 뒤로 감기 후에 나오는 정지와 앞으로 빨리 감기 후에 나온 정지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시퀀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재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이제 RNN 또는 LSTM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보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학생들이 이제 노트 필기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비디오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학생들의 이제 노트 필기한 것들을 걷어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추가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학생들이 노트북에다가 그런 걸 써놓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비디오에서 17분 11초에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 나중에 다시 가서 한번 보자. 그리고 B라는 비디오에 13분 12초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이 있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자라고 이제 피규어를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트에다가 비디오를 나중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피규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쿠에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그 하이퍼 비디오 플레이어라는 걸 만들었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그 하이퍼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개인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걸 더 편해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그러한 개인의 노트북과 그 학생들이 시청해야 되는 비디오를 어떤 식으로 연결해 줄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수행을 하게 된 게 그 학생들의 그 노트북 속에 있는 그 피처를 저희가 이제 판별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비디오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링크라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본인 노트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서 이제 텍스트, 피규어 그리고 이쿠에이션을 저희가 이제 OCR을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과 가장 잘 매칭이 되는 비디오로 이제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노트와 비디오를 연결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이제 지금 학회에서 지금 이제 출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최대한, 쉽게 드리려고 했지만 조금, 어렵게 드린 것 같긴 한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온라인 학습 환경 속에서, 특히 이제 대규모 온라인 학습 환경 속에서 학생들과 교수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AI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폭이 단순히 이제 행동 데이터를 넘어서서 뭐 게이즈 데이터, 페이셜 익스프레션 데이터, 또 러닝 컨텍스트까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예측이나 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제가 UBC를 떠나기 직전에 가장 말미에 수행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그 AI 속의 에티컬 이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뭐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가 이제 있던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치팅, 그러니까 온라인 시험을 볼 때 컨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프록토리오라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 프록토리오라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시선 추적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서 컨닝을 하고 있나 없나를 이제 판별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는 학생들이 별로 불만이 없었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밴쿠버에서는 시위를 하고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물론 굉장히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에티컬 이슈에 대한 고려가 이제 많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사실 이제 AI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연구는 그 다양한 AI 시스템들을 저희가 이제 리터리처 리뷰를 통해서 실제로 HCI 전문가 그리고 AI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러한 AI 시스템들을 스토리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개의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그 어댑티브 퀴즈라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뭐 미드터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이제 AI가 주는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AI가 학생의 수준을 분석을 해가지고 점점 더 난이도가 높은 퀴즈를 준다. 그래서 학생이 시험에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냥 단순한 시나리오인데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도 최근에 뭐 산타 토익 이런 게 이제 그 토익 문제들을 일종의 이제 어댑티브 퀴즈로 계속 제시해주는 예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현재 개발된 AI 시스템들에 대해서 실제로 학생들 그리고 교수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 스피드 데이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거기서 수집된 인터뷰 데이터들을 저희가 한번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팩터들,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서포트나 프레젠스 측면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그 AI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이런 AI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냥 재미있었던 점 하나만 조금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어댑티브 퀴즈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지만 AI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서포트적인 측면에서 그 just-in-time 서포트라고 해서 굉장히 적시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라고 이제 학생들 그리고 교수자들이 응답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만약에 AI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 나에게 계속적으로 그 어떤 뭐 몰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추천을 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과 관련된 에이전시가 사라질 것 같다. 예를 들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헬리콥터 페런팅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이제 헬리콥터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를 헬리콥터 페런팅이라고 하는데 마치 AI가 새로운 헬리콥터 페런팅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강요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고요. 교수자 입장에서도 이제 교수자들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AI가 해주는 추천이라든지 뭐 AI의 어떤 권장사항 같은 것들에 이제 의존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학생들의 창의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교육 분야 쪽에서 AI를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AI가 이제 교수자로 하여금 학생들의 몰입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AI 기반의 어떤 인게이지먼트 애널리틱스가 앞으로 굉장히 점점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AI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AI를 활용한 일종의 하이퍼 비디오 플레이어나 아니면 노트링크 같은 새로운 툴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점점 이런 AI 윤리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AI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이제 HCI 연구자로서 중요한 에틱스 이슈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MIT에 진행됐던 젠더 쉐이드 프로젝트라는 건데 데이터를 잘못 공급을 해가지고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잘못 동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 잘 되는데 흑인은 얼굴 인식이 잘 안 되고 이 흑인이 하얀색 마스크를 쓰니까 그때서야 얼굴 인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 이슈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있었던 게 그 AI 이루다에서 데이터를 그냥 분별 없이 막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뭐 주소, 이름, 계좌번호 같은 것들도 그냥 AI가 막 주소 없이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